네, SKT의 유심 해킹 사건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는 게 최선인데 물량이 부족해서 언제 바꿀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사를 옮기는 건 가능한데 위약금을 내야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킹과 관련해서 김진도 해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SKT가 그 유심 무상 교체한다고 밝힌 뒤에 사흘째 지났는데 그동안 네. 얼마나 교체가 됐습니까? 28만 건 정도가 오늘 오전 9시까지 교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8만 건이면 SK텔레콤 가입자가 23만 300만 명, 그리고 알뜰폰이 200만 명 정도니까 총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쓰는 가입자들은 2,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이면 250만 명, 그리고 100분의 1이면 25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의 1% 정도, 1% 정도가 현재 유심 교체를 진행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유심 교체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예약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예약 서비스 가입자가 432만 건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전 가입자가 다 유심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최소 100일. 그리고 현재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200일 정도는 소요돼야지 전체 가입자의 유심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6개월 넘게도 걸릴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 현장에 가보면 재고가 없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 처음 유심 교체가 시작됐을 때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유심을 보유하고 있었던 SK텔레콤의 보유 건수가 100만 건 정도였습니다. 원래 통신사끼리는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거나 가입자가 급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100만 건 정도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심 교체가 유일한 대안으로 내 정보가 지금 유출이 된 상태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것이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 건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00만 건밖에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28만 건이 교체가 됐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한 70만 건 정도밖에, 7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월까지, 다음 달까지 500만 개 정도의 유심을 새로 구입을 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요에 따라서 유심을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유심을 다시 재부팅을 시켜서 새로운 걸로 만든 서비스까지 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고도 없고 교체도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 늘고 있는데 가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차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야지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SK텔레콤의 설명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건수가 432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1,000만 건 정도가 넘었고요. 1,000만 건을 넘었고 다음 달 초까지는 1,500만 건 정도가 예약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있죠. 유심 보호 서비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핸드폰에 다 유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유심이라는 게 이 핸드폰이 내 것이고 이 가입자의 정보를 다 매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 핸드폰 외에 다른 핸드폰에 내 유심을 꽂으면 그게 통화나 문자나 또는 데이터 통신이 안 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그와 동시에 로밍까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한데 로밍 서비스는 SK텔레콤에서 5월 정도에는 풀어주는 방식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내 정보를 우선은 정보 유출을 2차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해야지만 SK텔레콤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야지만 피해가 났을 때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SK텔레콤 고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2차 금융 피해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런데 이미 내 정보는 다 유출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뭘 할 수 있냐면 유심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을 복제를 하게 되면 그 유심 복제된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핸드폰에 꽂으면 이전에 자기가 사용하던 그 폰은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폰이 새로운 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 폰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는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소액 결제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바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가장 걱정하는 게 내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내 스마트 복제폰을 이용해서 내 은행 정보에
접근한 뒤에 돈을 빼가는 거잖아요. 예. 이 경우는 다음 기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스미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SK텔레콤의 이름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개인 보호를 위해서 또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내드린 이거를 클릭하십시오라고 보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클릭을 하게 되죠. 예. 그게 스미싱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고 이 스마트폰은 해커들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럼 그 안에 만일에 2차적으로 금융정보를 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행 보안카드 그리고 OTP라고 해서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나 생체 정보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에 이미 유출된 사태와 스미싱이 결합이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굉장히 한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미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특히나 더 이상한 문자 클릭하거나 그렇죠. 뭐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불안감은 더 커지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SKT가 책임은 지겠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보상은 해준다는 겁니까?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대 SK텔레콤 가입자가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뜰폰이 개통됐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알뜰폰이 개통된 이후에 5천만 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통장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미싱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해킹이 원인이 아니라 스미싱으로 인해서 빠져나갔다라고 SK텔레콤 발표를 하고 또 그 경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차적으로 SK텔레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걸 이용을 해서 SK텔레콤의 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나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스미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미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금융피해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미싱 때문일까요? 1차적인 피해는 없을까요? 물론 SK텔레콤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의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스미싱이 잇따랐을 경우, 두 개가 겹쳤을 경우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SK텔레콤이 책임을 질까요? 제가 보기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그런 선언은 그냥 그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모든 피해는 또 그 부분이 처음에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 피해를 당한 개인이 스스로 해명을 하고 그걸 그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절대 보장해준다, 피해를 보상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개인이 먼저 서둘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본인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유심을 교체할 경우에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유심을 교체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제 스마트폰은 제 겁니다. 거기 유심만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카드가 아니라 교통카드를 사용하신 분들,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몇만 원이 만일에 거기에 저장이 돼 돈이 들어가 있었다. 영원이 됩니다. 교통카드는 유심을 교체했을 때 그게 그 정보가 연관돼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 카드를 교체하기 전에 미리 환불을 받고요. 다시 유심 카드를 교체한 이후에 다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화번호가 바뀌는 게 아니느냐.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들은 대부분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기종들 중에 일부는 유심에 저장되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바꾸기 전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유심에 저장되어 있다면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던 앱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쓸 수 날아가나요? 있습니다. 쓸 수 그건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새로 유심 카드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인증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스마트폰을 사서 계속해서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유심을 새로 끼웠을 때 인증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거 바꾸는 것도 어렵고 교통카드도 그렇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통신사 바꾸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통신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실제적으로 3만 4천 명 정도가 하루 만에 지금 옮겼습니다.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거죠. KT가 60%, 그리고 LG U+가 40% 정도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사를 옮기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통신사로 옮겼을 때는 바로 그 유심 카드를 새로 교체를 해주기 예.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핸드폰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위약금이라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안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SK텔레콤이 역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새로운 가입자나 이동통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가의 보상 패키지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큽니다. SK텔레콤에서 유심을 새로 가입한 사람들의 유심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 유심 안 주도록 막았으면 이전에 피해 받은 고객들 그리고 SK텔레콤에 그대로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SK텔레콤이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를 하면서 기존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유심 교체를 안 해준다? 문제가 있죠. 예. 예. 비판받는 지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번 해킹에 대해서 SK텔레콤 대응이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늑장 대처입니다. 처음에 발생한 뒤에 일주일 뒤에서야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유심 무상 교체를 선언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뭘 했죠?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하느라고 늦었다. 인터넷진흥원 쪽에 신고하는 것도 늦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45시간 이후에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늦장 대처를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까?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고객들에게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 계산을 하느라고 늦었다고 보거든요. 1위 기업체입니다. 통신사고요.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엔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많은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2023년도에 LG U+에서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때 과징금이 30억 원을 물렸거든요. 68억 원을 물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LG U+는 부가 서비스에서 빠져나간 거고요. 이번에 SK텔레콤은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겁니다. 굉장히 사태가 크고 또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의 3%를 부과를 하던 것이 전체 매출의 3%를 부과하는데 지난해 SK텔레콤의 전체 매출이 18조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5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는 SK텔레콤이 쳤는데 왜 피해는 고객이 보느냐는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다른 통신사로 빨리 옮기고 싶은데 못 옮기는 거는 네. 위약금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또 같은 가족끼리 묶여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서 상당히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는 SK텔레콤의 가입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통신사를 이동을 하는 것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도 정치권 차원에서 좀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